안녕하십니까, 유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네, 10월 18일 토요일 경마 또 엑소파일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보다는 혼전도가 좀 짙은 경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부지마 편성이 덜어 보여 있고 또 나름대로의 또 충마도 눈에 띄는 그런 마필도 있는 만큼 부지마 편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토요일 경마는 좀 신중한 배팅이 요하겠고요.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능력의 차이들이 좀 없는 말들이 좀 고만고만한 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을 축으로 잡고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적중과 실패가 분명히 판가름 날 수 있는 토요일 경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부처 먼저 간단하게 공지를 드리고 또 전반부에는 우리 또 원정일 위원님이 또 함께 해주십니다. 자, 원정일 위원이 지금 6경주, 6개 경주를 풀어주실 텐데요. 자, 그 중에 마지막 6경주가 또 최대 승부처고요. 자, 유상화는 전반부에 한번 3경주를 좀 단통 막건성으로 한번 또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성적은 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는 고배당 하나 맞추고 네. 나름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일단은 방송 메인도 일단은 비적중, 뭐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좀 아쉬운 레이스였고 좀 비적중이었고, 하이라이트 경주도 조금 아쉬운 모습 속에서 약간 비적중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가족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리고, 자, 이번 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경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짝 경마가 좀 많았어요. 예, 그렇죠. 네, 저 배당 속에서 뭐 홀이냐 짝이냐 그런 좀 압축? 뭐 3-4배 쪽에서 후반부에 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일단 이번 주 토요일 경마는 중배당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안고 있는 경마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축을 잡아놓고 공략한다라고 하면 중배당적 중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경주입니다. 국선육군 1300m 편성이고요. 12마리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신비정상을 인정하냐 못하냐? 일단 인정을 하면 축으로 공략을 하는 편성이고요. 네. 자,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복마 속에서 중고배당까지 연출이 될 수 있는 편성인데, 4번 신비정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직전 경주에 뭐 추진 없이 최후미권에서 추입을 했던 마필이죠. 이번 경주도 추입까지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부진마 편성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행 가는 마필이 뭐 뚜렷하게 없고 추입할 수 있는 마필이 뚜렷하게 없다. 역시 혼탁한 어떤 레이스 전개 속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전 걸음을 보여준 신비정상. 하지만 저는 지금 다르게 보고 싶은 각이 조금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부진마 편성에는 변화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좀 변화를 보이는 마필이 조금 있습니다. 7번마 럭키 시스터라는 마필인데, 자, 아직까지 뭐 문세영 기수 타고 바닥치고 직전 경주에도 뭐 신이지 기수 치고 바닥치고 늘어왔는데, 자, 요 마필이 휴양을 갔다 와서 48조 국산 6권 미스터 탱크라는 마필하고 이 병합 조기를 하는데, 뭔가 준비 자체가 조금 단단해 보여요. 이제까지 뭔가 조금 부족했던 어떤 힘, 이 망아지에서 느껴지는 어떤 포스가 자체가 없고, 이 마필이 지금 눈 가면을 해지를 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사조 박윤구 마방의 어떤 작전이라고 보고 있고, 서승훈 기수가 마지막 발주와 스포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자, 이런 부진마 편성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7번 럭키 시스터의 충분한 잠재력 이번 경기에 폭발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4번 12정상은 주행거선 모습에서도 발주가 문제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을 1200으로 찾아가면서 맨 바닥이었죠. 그렇죠. 바닥에서부터 한 마리씩 넘어서면서 이쿠 기수가 마지막에 대역전극으로 2차권까지 안착을 했는데, 일단 훈련 상태 좋고 취입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1300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충막감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모습이고요. 자, 원정일 위원이 지금 7번 럭키 시스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요 말은 지난번 경주 이후에 이제 허리 요배통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허리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데 말 상태는 더욱더 좋아졌다. 발주 연습까지 하고 탄탄한 준비를 하고 출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런 경주는 좀 변화된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0번 금강불개를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좀 출발부터 약간 늦었는데 이제 안쪽 바깥쪽 말들이 좁혀졌어요. 좁혀지면서 이쿠 기수가 자리 싸움에 실패를 하는 모습, 맨 후미권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말의 아시라고 할까? 이제 제거를 물고 하는 힘, 저희들끼리는 그렇죠. 이제 좀 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적당한 맞는 편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10년 넘게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물고 가는 힘과 네. 기수가 제어하는 그 어떤 악력 그거와의 어떤 텐션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런 게 이제 조금 좀 강하게 물고 가주면은 이거를 조금 아시가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시는 분명히 살아 있었고요. 마체가 작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감량을 많이 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 감량 기술을 태웠을 때 득을 보는 말들이 있고 오히려 좀 해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런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금방불교에는 마체도 작고 어린 나이 또 앞말입니다. 자, 분명히 감량의 조건을 충분히 살려갈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아시를 이번 경기 훈련의 패턴에서 제대로 끌어냈습니다. 자, 서시 위주의 좀 악병마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뭐 지난번 경기에 잘 띄워줬어요. 나름 어떻게 보면 끝걸음까지는 충분히 뭐 이렇게 보여줄 만큼은 보여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뭐 신규 강자라는 국산호군 좀 능력마라고도 평가를 네. 할 수 있는 네. 42주의 기둥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신규 강자가 병합훈련을 시켜내면서 이제 좀 걸음의 성장세, 걸음의 완성도 좀 높여갖고 나오는 만큼 발빠른 말이 없습니다. 원정인 위원이 말해준 대로 발빠른 말이 없습니다. 초반부터 그 아시를 살려주면서 선입 쪽에 붙어준다라고 하면 3kg의 감량 입장 한번 제대로 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경기는 좀 혼전히 짙습니다. 4번 신비정상을 중심에 두시고요. 변화가 오고 있는 7번 럭키 시스터, 10번 금강불교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지는 경마 이경주입니다. 국산유권 1300m 편성이고요. 역시나 혼전이에요. 이번 경주도 10번 태산천하가 이제 지난번 경주 띄워졌던 능력, 네. 띄워졌던 발걸음 속에서는 좀 인기권 한도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순발력이 좋아요. 하지만 훈련 패턴은 직전보다 조금 약한데 이제 감량의 이점을 살려가면서 초반부터 선행까지도 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편성이고요. 선행을 못 나갔을 때는 또다시 한번 외곽 2선에 붙어준다. 자, 감량을 살렸을 때는 뭐 입상권 한 자리, 인기마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편성인데, 후차권 또 한도 찍어주시죠. 자, 망아지죠? 장산제왕. 자, 최은구마방에서 지금 김병진 마주의 마필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장산라이언 외산 3군과의 어떤 병합 조교에서 이건 뭐 망아지 걸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피부 느낌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이구 기수가 이 마필을 주행검사 당시에 12번을 달고 정말 그냥 편안하게 외곽 타는데 그냥 선행을 가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갔습니다. 자, 외산 3군이 국산 6군과의 병합에서 뒤지지 않는 걸음, 그만큼의 주폭이라고 한다면, 자, 요 정도 레이스 뭐가 축일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 요렇게 한번 중심을 잡아주는 마필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고 때릴 수 있는 5번 장산 제왕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이경기는 뭐 신의 마지막 충분한 기본기를 갖춰놓고 또 훈련도 탄탄하게 하고 나오는 그렇죠. 3번 장산제왕과 지난번 경기 2차 기호에 이제 감량을 한번 살려보자. 자, 마방의 강력한 우승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10번 태산천지. 자, 두 마리가 일단 뭐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고요. 동반 입성도 충분히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그렇죠. 자, 그런 편성인데, 유상한이 좀 조교 때 변화가 온 말 한 마리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4번 플라이윙이에요. 마체가 상당히 큽니다. 마체가 큰 거에 비해서 탄력감, 발스임, 그런 게 조금 느리다라는 게 요말의 가장 큰 단점인데, 자, 직전보다는 좋아졌어요. 자, 요 말도 조금 더 채찍 때 빠릿한 발놀림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현군에서는 무조건 통할 수 있는 전력인데, 직전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아직도 완성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자, 하지만 또 4kg의 감량이죠.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전 구간 좀 힘으로 뛰어낸다라는 주포. 자, 그런 면에서 다른 말들에 비해서 콤파스가 큽니다. 자, 그런 레이스 운영을 좀 김농수 기수가 힘들더라도 전 구간을 좀 힘으로 밀어내준다라고 하면 장산제왕과 10번 태산천하에게 마지막까지 한번 근성으로서 도전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4번 플라이잉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플라이잉 뭐 장산제왕 10번 태산천하 한 3마리 정도 짚어드리는 제 이경주였습니다. 네. 네, 이어지는 경마가 이제 삼병주입니다. 유상한이 좀 압축을 해서 때려 드리려고 공략을 했던 삼병주인데요. 뭐 혹시 삼병주에 뭐 추천마 뭐 한 마리 정도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는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직전 경기 좀 아쉬웠죠. 착순 변경을 이뤘던 5번마 로이카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도 좋고요. 라스트에 뭐 뻗어주는 걸음도 좋고 외곽 직전
그 직선주로 해서 외곽 기대만 고쳐졌다라고 한다면 로이카 같은 경우에는 승부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뭐 거리 경험이나 기본 능력이나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라고 5번 로이카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로이카는 이제 지난번 경주에 탄력으로는 무조건 이겼었죠. 그렇죠. 이겼는데 네.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2착을 왔던 하마식 기술을 방해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착변이 이루어졌는데 냉정하게 이제 저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착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기고 착순 변경을 재결해서 판단을 할 때 그렇죠. 이 말과 이 말이 이제 방해 정도를 비교를 합니다. 자, 하지만 방해를 받아서 진 거냐, 아니면 방해를 받지 않아도 지냐, 이제 그 문제인데, 이제 뭐 저와 원정일 위원이 그때 경주를 좀 네, 많은 그렇죠. 분석을 했는데, 네네. 어차피 로이카가 이깁니다. 그렇죠. 방해를 안 했어도 이겨요. 방해를 해서 상대를 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착변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 착순 변경은 조금 장추열 기수 입장에서는 조금 상당히 뭐 억울할 수도 그렇죠. 있는 억울하죠. 그런 부분이었는데, 로이카의 잠재력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일단 이번 경주는 3번 신규 강자와 5번 로이카라는 기본기가 탄탄한 2세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 좀 이제 현군에서 경쟁력을 다져놓고 있는 말들, 최근에 기복을 보이면서 아쉽게 입상권에 실패를 했던 말들의 변화를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유상하는 좀 조기의 포인트예요. 말의 변화. 지난번 경기에 아무리 잘 뛰었어도 조그 때 말 상태가 썩어 있으면 저는 추천을 안 하고요. 지난번 경기에 복귀 내용이 전혀 안 나와도 이제 말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으면 그런 놈들을 놓고 때리는 게 유성환의 승부처인데, 이번 3경주는 지난번 복귀 내용보다 조그 때 변화, 힘이 차고 있고 직전 경주보다는 무조건 더 뛴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말이 딱 그 마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3경주를 압축해서 때려드릴 수 있는 유성환의 승부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지는 경주가 4경주입니다. 자, 혼합사고 1200m 편성이고요. 전반부 쪽에서 가장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이 능력이 뭐 다 드러나 있는 마필들의 어떤 격돌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8번 금화 빅토리와 10번 콩코드 모먼트. 네. 자, 두 마리가 이제 앞선 쪽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말들인데, 그렇죠. 자, 우리 가족분들이 경마를 분석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앞에 가는 말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유리하죠. 네. 뒤에 말은 이제 앞에 가는 말을 넘어서냐 못 서냐 그 싸움인데, 아무리 뒤에 말이 추입이 좋아도 앞에 가는 말이 더 뛰어버리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추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선행마들이 버텨주면서 추입마들이 입성에 실패를 하면서 고배당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말들은 라스트에서 뛸 수 있는 기록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 날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임마가 불량조로 해서 아무리 화롱 타임이 좋아도 이제 3F를 한 36초 대 초반 네. 요 정도를 끌어내 주고요. 이제 선행마들 같은 경우에는 37초 대까지 끊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임마가 선행마를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네. 불량조류의 모습인데, 이번 경기도 추입으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 유상화는 앞선에서 8번 10번이 선행과 이선을 물고 들어가면서 직선을 돌아 나온다라고 하면 추임말들이 마지막까지 도전은 하겠지만 8번 10번을 넘어서기는 쉽지가 않다. 저는 좀 압축해서 8번 10번 쪽에서 끝나는 경마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 일단 금화 빅토리는 이탈이 빠르고요. 콩코드 모멘트는 보폭이 좋아서 대하시로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힘은 배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만약에 콩코드 모멘트가 선행을 뒤집어서 대하시발로 이 금화 빅토리아를 넘어간다라고 해도 이탈이 빠르기 때문에 레이스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추입할 수 있는 거리적인 여유, 그리고 넘어설 수 있는 거리적인 여유를 추임마들한테 주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주다라고 저도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추임마는 5번 레츠고런, 7번 스킵 더블에, 네, 그렇죠. 자, 9번 스텔스킹 3마리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훈련 상태는 5번 7번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레이스 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스킵 더블에서는 좀 모래를 맞으면 좀 뒤로 처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입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문세영 기수의 레츠그런이 좀 가장 나은 추입력을 보여주면서 한번 3차권에서부터
10번과 8번에게 강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말로 한번 네.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경주 오경주입니다. 국산유고 1000m 편성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이제 좀 대놓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안쪽에 용왕시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용화필은 이 데뷔전 이후 1000m를 또 처음 뜁니다. 자, 분명히 직전 경주에 승군전이기는 죄송합니다. 직전 경주에 선행을 가기는 했지만 이 큰바다라는 마필, 일단은 능력 마필이죠. 이 큰바다라는 마필이 옆에 와서 견제를 하는 바람에 이제 완전히 걸음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용화필은 어찌되었건 계속 앞에 갔어요. 이게 마필의 각질을 좀 만들어 놨다. 양이진 마방에서 이 마필은 앞에 가는 마필로 좀 각질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지금 박우른 기수가 승부수로 띄어져 있습니다. 망아지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어떻게 발주를 나오느냐가 또 큰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안정적인 선행마라고 여러분께 한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오경주는 일단 1번, 11번이 최저 배당 형성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용왕시대는 직전 경주는 좀 공백도 있었고요. 말 상태도 베스트가 아니었고, 아직까지도 뭐 7월 13일날 입상 당시 컨디션은 아닌데, 일단 거리를 줄여 내려왔고 선행 경합을 피해서 그렇죠. 1000m를 뛰면 버틸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외곽에 있는 갈색바람도 이제 주행검사 때는 선행으로 레이스를 풀어갔고, 네. 모래를 2번 맞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모래에 대한 적응력까지 키워왔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면 1번과 11번이 그대로 끝나는 그림입니다. 자, 하지만 유상환이 이번 경주를 좀 배당의 포인트를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이게 방송을 찍는 시간이 목요일 출마표가 4시에 나왔죠? 그렇죠. 4시에. 네, 4시에 나왔고, 이제 저희가 지금 7시 정도에 방송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오경주는 저도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3마리 정도를 짚어 드릴 텐데요. 자, 2번 세명라이트와 3번 아로거 챔프, 7번 동방의 대왕, 이 3마리는 일단 아주 우리 가족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셨다가 요번 경주가 아니면 다음 경주에라도 꼭 한번 놀아보십사 하는 마필들입니다. 일단 이혜리 기수와 김혜선 기수예요. 두 기수 모두 이제 좀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자, 주행검사 모습에서는 2마리 모두 순발력이 약했어요. 자, 공교롭게 목요일날 2마리 모두 발주 연습을 합니다. 자, 끊고 나갔을 때의 그 순간적인 게이트 이탈은 이제 주행검사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그 정도로 좀 빠르게 튀어나가졌고요. 자, 용왕시대가 레이스를 좀 끌고 나갈 텐데 그 레이스를 어느 정도 따라 붙느냐 싸움인데, 훈련의 성과도 지금 너무 좋습니다. 주행검사 때를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2번 세명라이트, 3번 아르고 챔프, 요번 아니면 다음번에는 무조건 입상한 자리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7번 동반의 대왕까지 제가 이번 경주의 신마 중에 한두로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포화주로예요. 포화주로 때 6초대를 합격을 하면 저희들끼리 얘기해서는 이제 포화주로 한 2타임 정도? 그렇죠. 네, 일반 주로에서는 한 4초대를 뛴다. 아니죠. 반대죠. 일반 주로였으면 한 8초대. 그렇죠. 네, 그 정도의 모습인데, 이제 포화 주로였기 때문에 6초대로 합격을 했나? 자,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았는데, 일단 장추열 기수가 요 말은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여유가 많아요. 요 말은 뭐 합격할 수 있다라는 여유를 갖고 주행검사를 합격을 했고요. 자, 그 가운데 이제 20조 특유의 그 아주 강한 습보 훈련을 연속해서 시켜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어린 말들은 기가 꺾이거나 말 상태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런 모습에서 7번 동반의 대왕 역시 좀 잠재력이 풍부하구나 라는 모습을 느꼈는데,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끝나면 1번, 11번이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2번, 3번, 7번이 3차권을 다퉈볼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기가 너무 좋고 데뷔전 준비 과정이 너무도 탄탄한, 자, 2번, 3번, 7번 3마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 중에서 한 마리를 더 찍어서 얘기를 해달라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2번 새벽라이트의 이혜리 기수 데뷔전에 좀 관심권에 두는 마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이어지는 경주가 6경주입니다. 원정일 위원님이 이제 6개 경주를 풀어주시는 가운데, 자, 요 경주가 이제 최대 승부처예요. 네. 승부처를 잡음에 있어 저희가 좀 상의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이렇게 들어봤는데, 최고 인기가 팔릴 수 있는 말 한두를 또 정확한
그 전개, 복귀, 조교 패턴을 갖고 완벽하게 잘라냈어요. 네. 자, 분명히 현장에서 이거 놓고 뚫립니다. 제가 판단해 놓고 뚫리는 말이고, 이 말이 못 들어왔을 때는 8마리지만 중배당적인 환수는 충분히 나와줍니다. 자, 6경주. 자, 원정일위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뭐 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해드린 대로 뭐 가물이 필요도 없습니다. 자, 7번마 천하미인이죠. 자, 문세영 기수가 지금 3번 연속, 지금까지 이제 이번 주까지 4번 연속 기승을 하는데, 자, 승군전 이후에 뭐 바닥 왔습니다. 내용 없고요. 자, 용화필은 문세영 기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적의 전개, 진짜 최상의 말 컨디션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조교 때도 정말 공을 많이 들여, 관리사 조교이긴 하지만 굉장히 공을 또 많이 들였어요. 직전 경주에 또 열심히 또 타준 문세영 기수고, 자, 근데 이번 경주에 진짜 문세영 기수가 타서 인기마다 라는 게 너무나 뻔한 그런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까지의 천하미인이 아까 뭐 유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야, 천하미인은 문세영 타서 또 인기만해? 라는 말을 한번 흘리셨어요. 네.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자, 문세영 기수가 타서 못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51%라면 잘라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51%라면은 무조건 축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못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51%라면은 잘라내고 가야 되는 게 경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만큼 문세영 기수가 이 경마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놓고가 때리느냐 잘라놓고 때리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주가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저 원정일은 자 6경주 메인급 승부처 가지고 가는 이유, 자 7번 천하민 잘라놓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주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 때문에 천하민이 배당이 뜰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예, 문세영인데요. 천하민의 문세영,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세영 기수가 인기말을 타서 되는 말을 타면 마사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참 좋은 기수죠. 이제 미들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들맨? 그렇죠. 자, 근데 문세영 기수가 탔기 때문에 그냥 팔리는 말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잘라드리는 게 이제 저희의 몫이고요. 저희가 지난주 1호 경마에서 마지막 경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최고 인기마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경주인데 잘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추천을 했던 네네. 말들이 1, 2, 3등으로 오면서 상당히 기뻐했는데 8번이 취소가 됐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조금 패착을 조금 예. 가지고 있었죠. 네. 이제 그렇게 문세영 기수가 타는 말로 인해서 그거 조교 때도 진짜 별로였고, 네. 단지 이제 원정일 위원도 그 말을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했던 이유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였는데, 그래요. 그런 말들이 그렇게 좀 많이 팔리는 게 이제 그게 바로 문세영 기수인데, 저희가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6경주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 얘기 했나요? 조금 길어졌죠. 네,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원정일 위원이 7번 천하미인을 복귀, 전개, 조교 패턴, 단지 문세영이기 때문에 팔리는 경마다 7번 천하미인을 삭제를 하고, 이번 경주는 의외의 능력마들이 출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7경주 한번 압축해서 좋은 승부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6경주까지 원정일 위원님과 함께 풀어봤고요. 저는 또 잠시 후에 정기영 위원과 함께 7경주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요경마저 7경주입니다. 자, X파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 옆에는 정기영 위원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경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7경주부터 12경주까지예요. 이제 13경주에서 12개의 경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자, 후반부의 소식을 풀어줄 텐데요. 자, 후반부 시작과 동시에 이제 정기영 위원의 또 승부처가 이제 7경주입니다. 자, 후반부 승부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기영 위원이 7경주와 11경주가 승부처고요. 저 유성하는 9경주에서 한번 압축해서 때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사고 1200m 편성이고요.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발빠른 말들이 많아요.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는 슈베니아가 중심에 두고, 자, 외곽에 있는 뭐 댄싱 리치, 9번 에이스 더블도 지금 말상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초반부터 강력한 선행 승부수를 던지면서 이번 7경주가 마지막까지,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혼탁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혼전 경제에 강한 정기영 위원이 또 최대 승부처로 7경주를 정리를 합니다. 네, 이번 7경주 최대 승부처입니다. 10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먼저는 이번 경주는 좀 유성의 말씀대로 앞선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지금 앞선에서 끝나지는 않는 그런 편성이다, 정경은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1번 볼포니 스윙이라는 마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포니 스윙이라는 마필이 최근 이렇다 할 능력을 못 보였어요. 이번 경주 지금 승군전 최근 2개의 경주에서 절전을 펼쳤었는데, 절전의 이유는 확실했습니다. 그만큼 준비 과정도 부족했고, 이 승군전을 준비하는 이 44조에서도 상당히 약한 훈련 속에 계속 좀 강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 최적의 조건을 만났어요. 이 거리적인 부분이나 이 게이트나 지금 유승환 기술 안장 교체됐는데, 최근 이렇게 강한 훈련을 시행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에 있어서 마필의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번 7경주다. 그만큼 앞선에서 나가는 마필들의 앞선 경합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라면 1번 볼폰 스윙이 그 자리에서 꾹 최적의 전개로서 펼쳐진다라면 뭐 입상권 한 자리 아닌 우승까지도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볼포니 스윙은 저희가 7월달에 한번 노려봤었나요? 네, 저는 7번, 네. 놓고 했는데 빅쇼를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적중에 실패를 했던 볼포니 스윙인데, 정기용 위원이 최근 2번에는 좀 말 상태가 아니었던 볼포니 스윙이 다시 한번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고, 전개를 못 풀어냈던 볼포니 스윙인데, 이번 경주는 약간의 어부지리성도 분명히 있어요. 냉정하게 다이다이로 붙으면 볼포니 스윙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있는 말들인데, 자, 공교롭게 경마가 이제 좀 혼전이고 어려운 이유가 말들의 능력대로 입상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경마가 터지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레이스 전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기영 위원이 이번 경주를 볼포니 스윙에 관심권에 두고 승부처로 정리를 할 텐데요. 일단 인기권에서도 너무 혼전이에요. 뭐 수베니아, 최범현 기수의 4번 골드3도 좀 팔리는 편성이고, 스노우캔, 댄싱 리치도 지난번 경주에 이제 작전 타임을 제가 놓고 갈 때 댄싱 리치가 어떻게 보면 좀 고춧가루, 아까운 코차의 패배로 주력 막건이 없어지는 모습인데, 그런 또 댄싱 리치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에이스 더블이 이제 상태가 많이 올라왔어요. 직전보다는 훈련의 강도가 좀 세졌기 때문에 공교롭게 인기권마들이 또 앞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영리한 레이스를 풀어가 줄 것이며 어떤 말의 컨디션이 지금 가장 우수하냐, 자, 그 싸움에서 앞선이 버텨주는 그림인데, 자, 그 틈을 볼포니 스윙이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정경위원의 첫 번째 승부처가 제 7경주입니다. 자, 배당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또 좋은 적중으로 한번 연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경주 8경주입니다. 국산 사고 1300m 편성이고요. 최근에 좀 기복을 보여왔던 강돌이가 출전을 하고 있고, 선입 쪽에 포인트를 맞춰놓는 카이스타트와 비카스톰이 이번 경주에 마지막에 한번 대역전극을 노려보는 편성인데, 자, 8경주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번 8경주도 좀 승군전을 치르는 10번 강돌이가 뭐 상승세는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전 경주는 좀 인게이트의 2점, 이 문세영 기수의 최적 전개로서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를 해서 절대 불리한 게 아닙니다. 이 강돌이 마필이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요, 근성도 있는데 최근 선입으로서 우승한 적도 많아요. 그만큼 최근 육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이번 훈련 시 문세영 기수 직전보다 더욱더 좀 뻗어있는, 마필이 이미 성장되어 있는 그런 탄력을 보이는 만큼 10번 게이트의 강돌이를 다시 한번 상승세 노려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경주 일반 카이스타트가 전개가 좀 가장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강돌이가 문세영이가 타니까 또 1륜화로 바뀌었어요. 네. 그게 이제 문세영 기수의 가장 큰 능력이죠. 이런 부분은 말로써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이제 육감적인 느낌으로 경주를 풀어내는 문세영 기수인데, 자, 그만큼 몸이 알아서 그 말에
맞춰주고 그 말의 능력을 끌어내주는 게 자, 문세영 기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애매했던 말인데 지난번 경주에는 너무도 잘 뛰어줬고요. 네. 자, 이제 정기영 위원이 강돌이를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저는 왜 강돌이가 이번 경주에 좀 승분전이 좀 버겁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와야의 책이다. 오히려 저는 좀 가이스타트 쪽에 포인트를 맞춰 드리는 이유가 자, 가이스타트가 이제 지난번 경주에 저희가 좀 좋게 봤었던 모습이었고요. 네. 그런 전개가 또 나와요. 강돌이가 이제 편한 선행을 저는 장담을 못할 것 같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좀 영리해서 선행을 나갈 것인지 외곽 2선에 붙어줄 것인지 좀 빠르게 판단을 하고 자, 기승을 할 것은 분명한데 자, 선행을 좀 편하게 못 나가는 이유가 3번 에이스 플로이시에요. 요 말이 지난번 경기 인기권 2위까지 팔렸지만 저희가 다 삭제를 해드렸죠. 네. 자, 그 정도로 말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삐도 풀어져 있던 상태. 좀 최악의 경주 조건이었죠. 그렇죠. 상당히 위험했던 그런. 예, 그런 조건 속에서 말을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말 상태도 안 좋았고 복귀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고삐가 풀어져서 완전히 의미 없는 경기를 펼쳐왔던 3번 에이스 플로잇인데 이제 저 말 상태가 올라와 있고 3번 게이트의 문정경 기수 네. 정기영 위원이 이제 가끔 표현하는 건데 절대 놓칠 수가 없겠죠. 네. 선행의 찬스를 절대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3번이 선행을 나갔을 때 강돌이가 능력 발휘를 얼마만큼 해주느냐 싸움인데 3번과 10번의 뒤로 물고 갈 수 있는 말은 이번 경기에 저는 가이스타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발빠른 말들은 지금 외곽 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이쿠 기수가 최근에 아주 물오른 기승수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에게 이제 좀 실망적인 부분을 많이 좀 만회를 했죠. 최근 이쿠 기수가. 예, 8월과 9월에는 이제 못 믿어온 기승수를 보여줬던 이쿠 기수가 다시 우리 가족분들에게 미들맨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좀 가이스타트가 좀 선입 쪽에서 올라오는 모습, 정기영 위원의 강돌이가 버텨주는 모습, 한번 뭐 1번, 10번에 동반 입상도 한번 노려보는 8경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레이스가 너무 빠르면 1300m, 1300m가 좀 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1300m는 말의 능력 때문에 터지는 게 아니라 경주적인 조건이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300m의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레이스 운영을 정확하게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인기마다의 몰락을 하면서 고배당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 8경주에 뭐 배당을 연출해 줄 수 있는 말 한두 정도 더 찍어 주시죠. 그렇다면 9번 이 피카스톤 정도가 도전 세력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32조가 최근 훈련 상태가 그리 강하게 훈련시키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네. 최근 9월, 8월부터 지금 마필들이 좀 튼튼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훈련을 지금 시행했는데 직전 경주도 그래요. 그만큼 훈련 변화를 찾았기 때문에 이 추인 능력을 발휘했던 피카스톤 다시 한번 뭐 상승세는 꾸준하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복병 세력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피카소톰도 인기마예요. 그렇죠. 직전 경주에 배당을 이거는 이제 들어오면 9999고 아니면은 이제 없는 그런 배당말을 저 유상원이 또 한 번 찍어 드릴게요. 자, 6번 레이스 비전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말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장거리에서 꼴찌를 왔어도 거리적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폐활량이 트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는 가운데 훈련의 패턴도 득점도 좋아졌어요. 마이너스 2kg의 감량, 또 발빠른 레이스를 쫓아갈 수 있어야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 레이스 비전의 순발력도 뭐 기본적으로는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6번 레이스 비전의 배당적인 가치 한번 뭐 툭 던지는 맞건이라도 6번 레이스 비전은 배당이 나와주는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주가 인기권 12위였어요. 이번 경주에 아무리 많이 팔려도 뭐 10위권, 9위권 그 정도 팔리는 말이기 때문에 자, 배당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지는 경주가 제 9경주입니다. 혼합사고 1400m 편성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유상환의 또 최대 승부처예요. 자, 이유는 분명하지요. 요런 편성 좋아합니다. 자, 승군전 치료는 홀리데이 드림 11마신 우승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대차. 네. 능력마예요. 요말 많이 뜰 거예요. 자, 외곽에 있는 또 14번 켄터키 삭스도 지구력이 좀 부족했던 모습에서 지난번 경기에서는 완벽한 이제 경주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9번 14번이 팔려요. 의미 없이 팔립니다. 제가 이제 경마를 풀어갈 때 말씀을 드리지만 데뷔전 치료는 시네마, 자, 승군전 치료는 거리 적응이 없는 말들은
부러질 수 있는 요소가 가장 많다. 제가 한 2주인가 3주 전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연승을 때리고 자 올라왔던 저희가 능력만하고 평가됐던 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1400에서 그거 놓고 한 아이스에이 후데이. 예, 아이스에이 후데이. 제가 아이스에이 후데이를 뒤로 돌리고 메인 승부를 했어요. 아이스에이 후데이가 2연승을 달리고 2번을 다 넉넉하게 이겨놓고 근데 1400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능력마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뛰면 우승을 할 수도 있고 1군까지 무난하게 또 갈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그런 갑자기 늘어난 거리 갑자기 강해진 상대 자 그런 상대 속에서는 이제 말들도 한 번씩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군까지 가면서 연승하고 가는 말들은 없어요. 자 그런 무너지는 타이밍을 좀 잡아드리는 게 저 유상환의 몫이라고 판단하는데 자 홀리데이 드림과 켄터키 삭스가 팔리더라도 저는 좀 덜 봅니다. 이번 경기는 유상환의 관리마가 또 추천을 하고 있죠. 겟더리듬인데 자 결국은 마방에서 이제 우승을 목표로 하기 있기 때문에 자 문세영 기수를 데려다가 태워놨습니다. 자 이 겟더리듬은 오히려 장추열 기수가 좀 난 것 같아요. 요 말은 그렇죠. 이제 그 초반에 못 따라가고 3, 4코너에서 말이 조금 물고 가는 그 탄력을 그대로 이용해주면서 라스트까지 끌고 나와줘야 되는데 뭐 하긴 지난번 경기에는 이제 신인 기수도 끌고 왔고요. 뭐 그렇다 그러면 뭐 문세영 기수를 한번 믿고 자 공략을 할 수 있는 편성인데 자 겟더리듬 최근 2번의 경주에서 2차 개수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우승까지도 가능하다. 자 이런 인기권 말들이 좀 무너질 수 있는 경기의 편성 속에서 7번이 축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9번과 14번은 일단 좀 덜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중배당으로 한 방 때려낼 수 있는 경마 편성인데 자 그 중심에는 겟더리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9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경주 10경주입니다. 국산 상부천 400m 편성이고요. 12마리 말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트워크와 심심지려가 이제 최저 배당인데 요 두 마리의 동반 입상 확률 한 몇 프로까지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별이 경험은 없어도 최근 뛰었던 상승세에 있어서는 뭐 50% 이상은 최고 60%까지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마리가 레이스 전개하는 데 있어서 뭐 선입이나 뭐 추입이나 다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쵸? 얼마만큼 끌어내느냐가 문제지 뭐 레이스 전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경주는 이제 심심지려와 네트워크가 특히 네트워크가 직전 경주 따라가면서 뛰어왔기 때문에 굳이 선행 승부수를 무리해서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마리 모두 이제 끝심적인 걸음에서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11번과 2번이 이번 경주에 충분히 한번 동반 입상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겠지만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들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강력한 복병권 한 마리 정도만 찍어주시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인데 여전히 또 인기권 멀어져 있을 마필이죠. 이 9번 실버하트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버하트라는 마필이 52조에서 상당히 기복마였어요. 계속적으로 좀 다리가 안 좋았었던 그런 모습 속에 직전 경주에서 좀 깜짝 우승이었는데 직전 경주가 절대 깜짝 우승이 아닙니다. 그만큼 금주 훈련 시에도 마필 자체가 상당히 이 다리 쓰임이나 뒤 차주는 게 확실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뭐 직전 경주의 그런 취입 탄력이 이번 경주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적 이점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버하트는 이제 뭐 1800, 1400 계속 뛰어오고 정기영위원이 말한 대로 좀 서둘렀어요. 말을 실버하트를 이제 한두 번 타본 기수들이면 빨리 캐치를 했어야 돼요. 참았을 때 뛰는 말이에요. 절대 선행 선임마가 아닌데 좀 이제 초반에 무리를 했던 결과가 라스트에 무너지는 결과를 보여줬던 실버하트인데 지난번 경기 송재철 기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또 타냈죠. 그렇죠. 저희 역시 좀 강하게 현장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송재철 기수가 기승술이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7월 16일 날도 왔어야 되는데 자기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직전 경제 우승까지 끌어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송재철 기수가 좀 많은 말을 타면서 그렇죠. 기승술이나 레이스 운영, 임기응변까지 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앞선에서 버텨주기는 쉽지 않은 편성입니다. 9번 실버하트 승군전 있지만 뒷심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지는 경주가 11경주입니다. 후반부에 2개가 남아있는데요.
이번 11경주는 정기영 위원의 또 후반부 최대 승부처예요. 아까 이제 승부처를 공지를 하면서 네. 그때 정기영 위원이 국산 1군 편성에서 최고 배당을 몇 배 승부로 때린 적이 있었는데 400배였나요? 그때 삼복승식이 1400배요. 삼복승식이 네. 1400배였고 복승식이 복승식 그때 60배. 쌍승식이 네. 사직이 200배? 네네. 이 편성을 정기영 위원이 딱 보자마자 그때 경주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자, 그 정도로 눈에 보이는 인기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고, 이번 경주는 조금 현장에서 덜 팔리더라도 입상할 수 있는 걸음, 전개적 이점을 안고 있는 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11경주는 좀 고배당을 노리는 정기용의 승부처예요. 11경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11경주 최대 승부처입니다. 13마리의 1군 편성인데, 먼저는 눈에 보이기에는 9번 미래영웅 최근 좀 무서운 상승세죠. 네. 그렇지만 거리지역이 1800 첫 도전이고요. 지금 외곽에는 13번 불꽃대왕도 지금 신형철 기수로서 10주 만에 출전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좀 베스트는 아닌 그런 훈련 상태 보이고 있고, 7번 시타델도 승군전, 지금 안쪽에는 4번 남해대왕은 이미 지금 계속적으로 회복이 안 돼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딱 두 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6번 힐톱과 안쪽에 있는 3번 빅토리인데, 먼저는 힐톱이라는 마필은 최근 이 마필이 지금 1군 올라와서 이렇다 할 능력을 못 보이고 있어요. 이 마필 자체가 지금 약간 좀 얇은 마필이라 좀 강한 훈련보다는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7조 마방에서는 상당히 좀 상금벌이를 어떻게라도 하기 위해서 좀 어거지죠. 어떻게라도 정상 출주를 내면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7조에서는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최근 7주 만에 출전하는데 훈련 상태 제대로 만들어 놨고요. 최근 좀 신이치 기수가 약간의 좀 마피를 고무나 곱게 타는 그런 모습 속의 졸전인데, 이번 경주 적임 기수 박으른 기수를 만났습니다. 이 망아지 때부터 탔던 박으른 기수 다시 한번 재안장했고, 준비 또한 철저하게 했던 만큼 1800m, 저는 이 6번 휠톱을 한번 강력하게 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3번 빅토리인데, 빅토리도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현장에서 컨디션만 좋다라면 빅토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11경주는 그냥 편성상 좀 터질 수 있는 편성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좀 고배당을 승부하는 경주는 좀 저배당, 네. 안정적인 경마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주는 저희들을 현장에서 찾아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냥 배당말을 넣고서 갔다가 이렇게 좀 승부를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다도 3착으로 왔을 때는 삼복승식도 배당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들어갔던 배당마들은 그냥 놓고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좀 저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번 11경주에서 정기영 위원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9구를 노리실 분들은 꼭 찾아주셔야 되는 편성인데, 최고 인기 최저배당을 형성할 수 있는 미래영웅, 거리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있다. 또 능력마로 평가를 받는 13번 불꽃대왕 10주 만의 출전인데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이번 근처 관심 많은 빅토리와 힐톱이다. 두 마리를 한번 현장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서 마지막 승부처 또 좋은 한번 배당 역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경주 12경주입니다. 호나비군 1900m 편성이고요. 사실 여기도 혼전이에요. 호나비군이 최근에 이렇게 혼전인 적이 있었나. 혼전 속에서도 이제 좀 최저 배당 속에서 네. 들어오는 게 이제 능력마들의 싸움인데, 자, 이번 12경주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혼전 속에 지금 12경주 마무리 경주인데, 저는 먼저 중심에 두고 가는 말은 지금 이쿠 기수가 기수는 하트로이를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하트로이는 이쿠 기수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마필이고요. 최근 이 마필에 좀 악벽이 생겼어요. 이 고개를 계속적으로 쳐들면서 이 제갈바지죠. 제갈바지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 속에 직전 경주도 이쿠 기수가 그런 모습 속에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이쿠 기수가 제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최근 보여줬던 그런 주폭도 있고 훈련 과정도 좋아요. 우리 11번 하트로이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진짜 난타전이에요. 저는 좀 변화가 오고 있는 말 한두를 추천을 드릴 텐데요.
자, 5번 원갤러퍼예요. 요 말은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말 상태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좀 전개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요. 특히 직전 경주는 이제 13번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초반부터 좀 무리수를 던지면서 앞선 쪽까지 붙어줬지만 마지막에 지금 동반출전하고 있는 완성 골프 라운볼트, 자, 요런 말들에게 좀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무너졌던, 자, 5번 원갤러퍼인데, 저는 원갤러퍼가 여기서 단지 알았어요. 훈련의 상태를 봤을 때는 이제 뭐 뛸 만큼 다 뛰었고, 말 상태도 지금이면 최상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원갤러퍼인데, 일단 저희 눈에는 직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자, 그랬던 상황인데 지금 5번 게이트로 또 게이트가 내려왔어요. 지금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발빠른 말은 이번 프로레인저 외에는 그렇게 뭐 선행을 굳이 나가야 되는 말들이 없어요. 자, 프로레인저도 이제 뭐 한성열 기수가 뭐 선행을 나가면 나가는 건데, 뭐 그렇게 지금 베스트가 아닌 상태에서는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뭐 따라가도 되는 편성이면, 야, 원갤러퍼는 오랜만에 좀 단독 선행 찬스도 맞고 있지 않냐. 아니면 이번 프로레인저가 선행을 나갔을 때 좀 외곽 2선 쪽에서 자 붙어준다라고 하면, 저의 눈에는 무조건 직전보단 좋아졌어요. 원갤러퍼 이번 경주가 최근 두 번에 좀 많은 분들이 노려셨을 거예요. 원갤러퍼. 자, 하지만 진정 노려야 될 때는 이번 경주다. 자, 원갤러퍼 지금의 아주 좋은 컨디션, 당일 현장까지 유지해주기를 바라면서 12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한 마리 더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아니, 이렇게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뭐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정기용 위원회 또 관리마가 한 마리 나오고 있어요. 4번 티나프라던데, 직전 경주 여기 메인급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냈던, 네, 그런 혼전 그렇죠. 속에 티나브라더와 가람산성을 때려냈던 정기용 기수인데, 티나브라더의 승군전 1900, 요건 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상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상태는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상대가 약간의 좀 거리적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요. 뭐 1900m, 좀 오랜만에 1900을 뛰기 때문에 티나브라더 한 번은 좀 살펴봐야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굿러너가 좀 많이 뛸 줄 알았는데 약간 한풀 꺾였어요. 이것도 7주의 구정 마방인데, 바로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네, 직전보다는 좀 살아나고 있고, 아까 11경기에 힐톱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구장조교사가 오픈한 지가 몇 년 됐지? 한 3년 됐네요. 지금 이제 한 3년째 돼가고 있죠, 지금. 이제 옛날에 정기용 위원이 18주에 몸담고 있을 때 18주에 이제 기둥이었죠. 조교부로서의 역할을 네. 다 해주고, 조교사 면허를 받고 7주 마방으로 옮겨갔는데, 마필 좀 그 능력, 관리 능력은 탁월해요. 네, 저도 옆에서 꾸준히 봐왔었고, 정기용 위원도 저보다 잘할 것이고, 정기용 위원이 더 잘하겠죠. 자, 구정조 교사가 근데 이제 좀 성적이 그렇게 안 나는 이유가, 이제 말의 능력보다는 무조건 더 뛰는 건 맞아요. 자, 그만큼 마방의 관리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근데 주력 기수가, 그렇죠. 이제 마방에는 무조건 주력 기수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도 최근에 좀 이제 고참 선배님들, 뭐 박으른 기수, 또 지하주 기수가 기승을 하지만 훈련은 박으른 기수가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들이 좀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박으른 기수와 7주 마방,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말들의 능력을 끌어내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 박으른 기수가 좀 만져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좀 잘 뛰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장 마방, 이제 구장조교사를 제 아는 마저분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여담입니다. 다 끝났고요. 이제 인천에서 외산말들이 서울경마장으로 입사를 해요. 그게 이제 공교롭게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이제 휴일이죠. 경마장은 냉정히 휴일날 이제 신마들이 입사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말들이 올 한 여름 정도 이제 그때 입사가 됐는데, 그때 마방에 있던 조교사가 구장 조교사밖에 없었대요. 어차피 휴일이기 때문에 뭐 나와야 되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책임 의식을 갖고 이제 신마가 입사가 되니까 이제 마방에서 말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 참 진실되구나 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자, 갑자기 이제 7주의 구장 마방이 얘기가 났는데, 아무튼 뭐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경마 12경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토요경마는 홀짝경마였어요. 근데 이번 주 토요경마는 중배당적인 그렇죠. 가치를 물고 있는 말들, 중배당적인 가치가 있는 경주 편성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에서 좋은 적중 꿀배당으로 한번 또 이끌어 드릴 것을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